안녕하세요. 굿 해피 라이프입니다. 은퇴 이후를 대비해서 자격증 따느라 시간과 돈을 투자했는데 퇴직 후에 원서를 넣어도 오라는 곳은 없고 면접을 봐도 젊은 사람들만 선호해서 떨어지기만 하는 분들, 시작할 때 잘 생각했어야 하는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저 역시 은퇴를 대비해서 공인중개사, 산업안전기사, 주물조형기능사를 취득했지만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듯 경력과 연관성, 취업 현황 등을 충분히 알아보지 않고 노후가 두려워서 일단 따고 보는 식의 자격증은 60세가 넘어서 취업을 하는데 장애물만 되며 재취업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취업을 위해 취득하려는 자격증 중 정말 쓸데없는 자격증 6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첫 번째, 공인중개사인데요. 60세 이후 은퇴를 대비해 공인중개사를 취득하고 창업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으며 창업했다가 폐업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사실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기가 좋다고 해도 사무실을 개업하고 손님이 온다고 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등기 서류를 분석하는 등의 법적 설명을 자격증만으로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부동산업을 오래 하셨거나 관련된 일을 하신 분들은 경력을 활용해 일을 할 수 있겠지만 아무 경력 없이 은퇴 후 복덕방 해볼까 하는 마음으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한다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험자로서 이야기해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업안전기사인데요. 퇴직을 앞두고 60세 이후에도 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달간 공부해서 취득했지만 관련 업무와 경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퇴직 후 원서를 내보면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물론 아는 사람이 있거나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경력자는 유리할 수 있겠지만 아무 경력 없이 퇴직 후 취업하려고 따는 것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좀 더 즐겁고 나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을 위해서 원서를 내본 사람들로서 경험담을 이야기해봅니다. 세 번째, 민간 자격증인데요. 민간 자격증은 정부가 직접 발급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민간 기관이 재정 운영하는 자격을 말합니다. 민간 자격증은 법적으로 공인과 비공인으로 나뉘는데 실제로 대부분은 비공인 자격증입니다. 공인 민간 자격증은 민간에서 만든 자격증 중 국가가 일정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한 자격증입니다. 이름에는 국가 공인이 붙지만 공무원 시험이나 공기업 취업 시 가산점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민간 기업에서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공인 민간 자격증은요,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자격증으로 취업이나 승진 등에서 실질적 효력이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국가 공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민간 자격증은 활용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공인이라는 이름에 속지 않고 자격증이 실제로 어느 분야에서 활용 가능한지, 취업이나 전문성 인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격증 취득 시 주의사항 특정 기업에서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교육 수강이나 교재 구입 등 금전적 비용이 필수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등록 전에 자격증의 유용성을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육 이수증이 자격 취득이나 취업의 필수 조건이라면 일정 비용을 지불해야만 관련 기회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최근 새로 제정된 일부 개인 자격증 중에서는 교육비를 반드시 요구하지만 실제 취업이나 활용 가치는 낮은 경우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비용이 드는 민간 자격증은 미리 정보와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등록 전에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지 실제 취업이나 전문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드론 전문가인데요. 요새 드론 교육장들이 많이 보입니다. 우리 동네에도 드론 교육장이 보이던데 드론 사업은 급성장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현재 채용 공고는 매우 제한적이고 대부분 경력자나 교육 강사를 선호합니다. 따라서 막 자격증을 취득한 초보자는 취업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부 선배님들은
드론 자격증을 활용해 귀농이나 개인 사업에 적용했다지만 그것은 대부분은 다른 직업을 병행하면서 비용 대비 실질적인 취업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느끼셨습니다. 장기적으로 드론 산업의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단기적으로 취업으로 바로 이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다만 자신이 땅을 소유하고 있고 배워서 드론을 농사에 활용하다 보면 경력이 생겨서 주위의 농가에서 좀 해달라 이러면서 수익 사업에 적용할 계획이라면 앞으로 유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냥 무조건적으로 취득하는 것은 정신 건강에도 좋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5번째, 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현직에 있을 때 승진이나 업무 수행에 유리하여 많은 현직 직원들이 경쟁적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적 흐름에도 적합해 사회적 수요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자격증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복지시설이나 복지 분야 종사원을 채용할 때 대부분 60세 미만으로 나이 제한을 두고 있어 60세 이상에서는 취업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격증 자체의 가치와 사회적 필요성은 높지만 실제 취업 가능성은 나이와 경력 조건에 따라 제한적일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양보호사인데요.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수요가 많고요. 또 자녀가 부모 요양을 위해서 따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있으면 일정 정도 지원이 있어서 많이들 따시는데 실질적으로 취업하시려는 분들은 근무 환경과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하여 장기적으로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60대 이상으로 근무하시는 분을 보면 체력적, 정신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시며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수요가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인 근무 조건과 체력적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 직종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 중에 3가지는 자격증을 취득한 경험담인데요. 공인중개사, 산업안전기사, 요양보호사는 실질적으로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해 본 걸 이해한 거고요. 나머지 간접 경험인데 지금 인터넷이나 뉴스에서 광고하는 것에 혹해서 60대 이후를 대비해서 돈과 시간들을 낭비하고 있는 게 안타까울 뿐입니다. 은퇴 후 취업을 위해 자격증을 준비할 때는 남이 취득한다고 해서 자신의 경력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무작정 따라하는 식으로 취득하지 마시고 각자의 건강 상태와 적성, 관심사, 생활 패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격증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이름이나 유행보다는 미래의 안정성과 실질적인 활용 가능성을 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충분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며 공부하며 차근차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의미 있는 도전입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신의 능력을 점검하고 경험을 쌓아가는 것만으로도 큰 가치가 있으며 꾸준히 노력하며 도전하는 여러분의 모습은 분명 응원받을 만합니다.